제가 상담을 1000건 가까이 해보니 의뢰인님들의 빚이 평균적으로 1억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빚이 약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20년을 일했고 저 자신도 개인회생 과정을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40대 직장인 한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가족들 부양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빚이 조금씩 쌓이더니 어느새 1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이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아닌지만 따지고 이 원금을 다 없앨 수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월 이자만 내면 된다는 착각이 나중에는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인데 매달 이자만 내다가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원리금을 함께 내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압박이 어느 순간 옵니다. 그런데 매달 원리금 300만 원, 심한 분은 500만 원도 냅니다. 갚을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새로 빚을 내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 나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상 스스로 갚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정소득이 적으니까 용돈벌이로 조금 더 벌어서 갚자. 낮에 일하고 주식 투자, 코인, 부업 등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정해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일하려면 반드시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휴식이 사라지면 보통 사람은 결국 아프게 됩니다. 100만 원 더 벌겠다고 몸을 갈아 넣다가 어깨가 나가고 허리가 나갑니다. 아니면 부업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정신적으로 병이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부업은 생각처럼 뜻대로 안 됩니다. 주식, 코인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더 벌어서 갚으려고 했던 계획이 오히려 빚을 더 키웁니다. 처음에는 6천만 원이었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금방 1억이 됩니다. 무력감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왜 1억이라는 빚이 이렇게 갚기 어려운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연봉 1억, 고액 연봉자들 많습니다만 대부분 평범한 서민은 연봉이 많아야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쓸 거 쓰고 빚까지 갚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쭉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분의 소득인데 그 60%가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득이 이만큼 적다는 건 갚을 여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난해집니다. 월급 빼고 전부 다 올랐다는 말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 상승 속도로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에 너무 취약합니다. 같은 변동금리라도 1,000만 원이 2%에서 5%로 오르는 것과 1억의 빚이 2%에서 5%로 오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2%, 5%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18%, 20%까지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갚을 힘도 사라집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신용이 나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이자를 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버티기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진 빚이니까 책임지고 갚아야지 하고 버팁니다. 도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이 버티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원리금 전체가 불어납니다. 6천만 원이 어느새 1억을 금방 넘어가고 결국은 1년 뒤, 2년 뒤 엄청 큰 금액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원금을 한 방에 못 갚을 사람이 버티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빚만 키우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소득으로 이 채무 전체를 변제할 계획이 안 서고 이자만 야금야금 갚아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도저히 원금이 갚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용점수가 괜찮은 분이시라면 쉽게 빌리는 돈을 멀리 하십시오. 친구한테 다음 달에 갚겠다고 빌리는 돈, 카드론, 현금 서비스, 주부도 5초 만에 무방문 이런 대출 빌리긴 쉬워도 갚기는 가장 어려운 돈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법무사에 일하면서 처음에는 수익만 몇 번 받다가 결국 원금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들 수백 분도 더 보았습니다. 이미 빚이 감당이 안 되는 분이라면 본인 상태에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이 빚을 현실적으로 다 갚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그게 정말 가능은 한 건지, 가능하면 최대한 갚으시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힘들어서 다 놓고 싶었을 때 진심으로 저의 정신 상태를 바꾼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이 망하고 빚이 5억이 되었고 신혼집에는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짜 매일이 지옥이었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문자만 와도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진짜 숨이 안 쉬어져서 정신과에 갔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만 해 주시고 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때 제 주위에서 힘내라는 말은 솔직히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달랐습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뻔한 위로가 아니라 대과학 연구와 실제 사례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이 망해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다시 일어서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저는 제 상황이 1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빚은 그대로인데 저는 거짓말 보태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무너져 있다면 끝이 아니라 튕겨 오르기 직전입니다. 진심으로 이 책 딱 한 권 권해드립니다. 진짜로 저한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영상 왼쪽 아래 관련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